이 수업하기 전에 질문이 왔었어요. 그래서 양파나 이런 껍질들 가지고 육수를 활용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, 그거 활용하셔도 괜찮으십니다. 네, 활용하셔도 되는데, 그렇게 삶은 물이나 끓인 물을 활용을 하실 때는 껍질이라 할지라도 잘 씻으셔야 되세요. 저희가 그런 야채를 데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번 끓이거나 하는 이유는 조리를 하는 과정 중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음식을 좀 익히는 데만이 아니라요, 소화도 잘 시키게 하고 영양소도 잘 흡수될 수 있게 하고, 그리고 하나가 위생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건강하게,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돼서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씻어서 끓이셔서 육수로 사용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. 그리고 오히려 껍질 부분에 또 좋은 영양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, 그런 거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.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보호자분이시고 6월 5일날 골수 이식을 하셨고, 그리고 열이 동반돼서 피부 발진 때문에 재입원한 상태인데, 그쵸. 그냥 소화 잘 되게 하시고, 뭔가 입맛 없을 때 많이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거 제가 보내드렸는데요. 이때 표고버섯이나 양파 껍질이나 청경채, 당근 등 채소를 끓여서 우린물로 죽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? 하셨는데, 제가 이거는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. 일단 6월 5일날 골수이식 하셨잖아요. 6월 5일날 골수이식 하셨으면 이제 아직 한 달 되지 않는 상태이고, 또 이런 피부 발진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은 식품 알레르기가 될 수도 있고, 뭔가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증상이거든요. 이랬을 때는 그냥 물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골수이식한 상태라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이거든요.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 아니면 어떤 물질이 내 면역 체계를 흔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은 하나하나 낱개로 드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드실 때 오늘은 표고버섯죽 하고 드셨어요. 아무런 이상 없었다? 괜찮으신 거예요. 그리고 또 오늘은 당근죽 이렇게 해서 드셨다. 아무런 이상 없었다. 괜찮으신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양파 껍질을 넣고 죽을 끓였더니 뭔가 열이 더 나는 것 같고 피부 발진도 더 나는 것 같다. 이러면은 그 양파 껍질은 지금 내 몸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. 그럼 다음번에는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표고버섯, 양파, 청경채, 당근 이걸 다 한꺼번에 넣고 그냥 죽을 만드셨어요. 그리고 드셨어요. 근데 갑자기 뭔가 발진이 일어난 것 같고 뭔가 열이 나는 것 같고 조금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경우에는 음식에서 원인 찾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골수이식 하시고 면역 체계가 좀 안전히 갖춰지려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 면역 억제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정도까지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그냥 물에 한 재료, 물에 쌀과 다른 재료, 쌀하고 고기, 아니면 쌀하고 닭고기, 아니면은 이건 지금 당근도 먹었더니 아무 일 없었어. 그리고 달걀을 넣었더니 괜찮았어. 이랬을 때는 그냥 당근하고 달걀은 2개 같이 넣어서 드셔도 상관없으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지금은 맞는 섭취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지금 골수이식한 지 아주 오래되고 나 건강한데 그냥 입맛만 없고 소화만 잘 안 돼 하셨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고 끓인 물로 육수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, 지금 현재 골수이식 하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드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.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. 13세 남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1년 집중치료 후 완전 유지 외래 치료 중인데요. 야채, 과일, 생식 안 되나요? 유산균 복용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, 제가 매번 이 백혈구 수치, 생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건강음료 말씀드릴 때는 항상 백혈구 수치가 문제거든요.
백혈구라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. 외부에서 균이 침투를 했을 때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, 그리고 외부의 그 병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인데, 골수이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혈액질환이 있을 때는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. 그러면은 외부에서 좋은 균이 들어와도 이게 나쁜 균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식 야채나 아니면은 뭐 조리 기구에 의해서 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혹시 백혈구 수치가 어떤지 4,000 이상, 10,000 이하이면은 전혀 백혈구 수치가 문제 없으시면은요, 야채, 과일, 생식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.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. 그래서 먹이셔도 되고, 대신에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생식이나 뭐 이런 야채들 안 드시니까 꼭 데쳐서 먹이셔야 되고 끓여서 먹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실은 건강했을 땐 유산균이 장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균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백혈구 수치예요. 백혈구 수치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때는 유산균이 들어오면은 좋은 효과의 역할, 설사를 하면은 설사를 막게 해주고, 변비가 있으면은 변비 증상을 막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역할만 하는데,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때는 이 유산균도 오히려 균으로 그냥 내 몸에 나쁜 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백혈구 수치를 하신 후에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나 김치나 이게 아닌 그냥 어떤 그 정제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농축이잖아요. 용량이 많은 거잖아요. 저희가 그 약을 쓸 때에도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약의 함량을 쓰는 것처럼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약효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도 용량에 따라서 내 몸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유산균을 복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더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.